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입니다.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입니다. 갑자기 왜 밥밥밥으로 들리죠? 저희가 점심을 잘 먹었는데 네. 네. 박사님 성형수술 하면 어디 하고 싶어요? 저요? 네. 전신. 자신감을 좀 가져요. 아니 한번 거듭나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누구처럼? 그거 얘기하면 이제 악플들이 막 붙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우리는 또 악플도 사랑하잖아요. 제가 장원재잖아요. 됐습니다. 그냥 합시다. 장하고 이제 외자 이름도 있고 저 세 글자 이름도 있고. 있잖아요. 칼을 댄다고 바뀔 수 있는 한계는 갑자기 장 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장국밥. 그건 음식이고. 네. 박사님 감자였죠? 네. 아니 제가 옛날에 좀 여기서 살이 좀 더 쪘을 때는 홍금보 비슷했다. 홍명보가 아니고요? 네, 홍금보. 옛날 홍금보. 쿵푸스타 홍금보. 그다음에 팬더. 네. 그다음에 머리 파마하고 금태 안경 쓰면은 김정일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성형수술 가이드라인. 네.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아까 성형수술이 잘못됐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디까지. 네. 그걸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보다 앞서 이걸 해야겠더라고요. 의약품 분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범위. 네. 이게 박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약을 갖다가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약을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임상 실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임상 실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정 PD 용어 좀 찾아주세요. 임상 실험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동물 실험 거치고 이제 실제로 네, 근데 그 용어가 신약 있어요. 허가 받기 전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예. 가끔 신문 밑에 공고 나잖아요. 신약 무슨 실험 아니 뭐. 그런 것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아예 새 약을 먹는 거예요. 아예 새 약을. 네. 그래서 동물 실험 거치고 약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적용하는 신약을 먹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다른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었어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실험을 다 거쳤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그 약을 약간만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약을 약간 바꿔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요. 네. 독일 바이엘 약이에요. 근데 한국 바이엘이 생겼죠. 네. 그럼 그 약을 한국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네. 그때 먹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처음 먹는 게 위험하죠. 훨씬 위험하죠. 네. 처음 먹는 거는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까지 줘요. 네. 두 번째 거는 조금 싸요. 뭐 한 10만 원? 그래도 비싸죠. 네. 약을 테스트한다는 게. 아니, 그것도 밑에 공고 보면은 이런 약이 나왔고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모집한다. 네. 그리고 신문 공고 나죠. 그렇기도 하고요.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먹어서 죽나 안 죽나 완전 그 수준이에요. 그거는 아주 심한데. 근데 박사님 이게 참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먹고 있는 이 모든 약이 우리가 먹었을 때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이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런 약을 실험하다가 정말 죽기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부작용. 음. 죽음까지 간 경우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고 돌아오지 못할 정말 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때 그 실험을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이걸 아르바이트로. 네, 요즘 아르바이트로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 임상 실험이 용어가 진짜 두 개가 있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 실험을 아르바이트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 아르바이트라고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로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약을 먹어도 우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인체라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약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주 특수 체질인 경우에는 박사님은 약에 특이 체질이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전 있어요. 어떤 거 저 있어요? 후시딘 알레르기가 있어요. 상처 예, 난데 전 바르는. 국민이 바르는 마데카솔과 후시딘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저는 후시딘을 바르면 두드러기가 한 100배 심해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해지냐면요. 여기가 다 부어올라요. 저는 약 알러지는 없는데 음식 알러지는 있어요. 뭐요? 저는 날당근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날당근을 먹으면은 장에 급격한 통증이 오면서. 네. 화장실?
화장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정도로 쓰러져요. 더 심하게요? 네. 그러니까 날당근이 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저보고 전생에 토끼였어요. 아니 전생에 말들을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아니 전 전생에 토끼신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 너무 많이 먹어서 당근을 괴롭혀서 당근이 복수하는 거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약이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그런데요. 그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네.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먹으라고 하는 기준을 다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3알만 먹으라 그랬는데 뭐 4알을 먹었다든가 5알을 2알을 먹어버리기도 먹었다든가 하고. 이걸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어려웠는데요. 지금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는요. 부작용 피해 구제 보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올해부터요. 그래서 임상시험 등 종사자 의무 교육도 실시가 되고 인체 조직 용기, 뭐 포장 표준 코드, 바코드 의무화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망만 인정을 해주고 네.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네. 이제는 장애 및 사망 시에는 장례비까지 네. 확대해준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요. 이제 그 기준을 정말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사서 먹을 때 설명서를 잘 안 보는 그 경우가 깨알 같은 글씨 그거 잘 안 보죠. 근데 봐야 해요. 네. 봐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약을 처방받았을 때 그 약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야 된대요. 네. 어떻게 찾아보냐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약의 생긴 것과 성분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용량 또 효능 등 안정성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종사자도요. 이제는 40시간 이내의 범위를 이수해서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임상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강화되고 네. 혜택은 주고 의무는 강화시키기 때문에 정말 약을 사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요. 그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제는 본인이 권리를 다 주장하기 어렵다. 못 받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이어서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네. 이제는 보험에서요. 이건 아주 우리 법법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팁인데요. 네. 과거에는요. 질병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약을 먹을 때는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가 먹는 약을 알고 나중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데 이번에는 약간 반대입니다. 과거에는요. 보험을 들 때 과거에 자기가 아팠던 걸 다 고지를 안 하면 보험회사에서 갑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든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 들 때 하고 네. 보험금 지급할 때 하고 보험사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다른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험사가 가입 전 질병 내역을 제대로 그러니까 고지를 우리가 안 했더라고 해도요. 네. 보험금을 줄여라고 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요. 한 사람이 보험을 들고 2개월 뒤에 네. 사망을 한 거예요. 암으로. 보험회사에서는요. 너는 위장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사를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다.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지 2달 만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네, 겁니다. 대장암으로. 네. 대장암으로 대장암 사망. 진단을 받은 거네요. 네. 네, 대장암을 가입- 진단받았죠. 네, 진단. 가입 2달 사망이 만에 아니고 네, 대장암 진단.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이른바 대장암에 대한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숨기고 말하자면 보험금 타내려고 사기를 치려고 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제 고소를 한 거네요. 네, 왜냐면 너는 위장염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나한테 네. 보지 않았고 위장염 사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대장암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대장염하고 이런 거 내가 병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복부 통증은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알리지 않아도 중대한 과실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흔하디 있는 병들은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 네. 보험회사가 돈을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보험 상담원이 얘기할 때는 일일이 그런 것까지는 다 얘기 안 해도 된다. 뭐 복부에 좀 뭐 위장염이 있다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나 배가 이상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황을 재현해 보면 나 배에 이상이 있어요. 이러니까 설계사가 그건 됐고요.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암이라는 걸 본인도 모르고 보험 전혀 몰랐죠. 설계사도 모르고. 네. 근데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감기는 괜찮아요. 아, 감기 정도는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예를 들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작은 물혹이 발견됐어요. 네. 말해야 돼요. 아, 그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당뇨병 약을 먹어요. 네. 말해야 돼요. 내가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뭐 심장으로 검사받고 있어요. 네. 말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요, 며칠 전에 복통으로 병원 갔어요.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뭐라고 장염이 왔어요. 안 해도 돼요. 대장염이 있었어요. 안 네. 해도 돼요. 사소한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병으로 장기적으로 병을 다닌 경우에는 네. 무조건 고지해야지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험을 들 때 본인도 녹음을 하세요. 아, 역시 녹음. 네, 네. 녹음이 있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본인도 녹음하고 네. 주장을 해야지만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좋은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보험회사가 너무 갑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